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저번에 설명드렸던 동영상에 이어서 변압기 파트입니다. 변압기 파트인데 이제 아몰펄스 변압기이고요. 아몰펄스 변압기 그리고 1대1 변압기, 뭐 하이브리드 변압기, 뭐 이런 방식을 계속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아몰펄스 변압기인데요. 10점짜리로 정리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점짜리로 정리된 문제고,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제 아몰펄스 변압기 해서 이렇게 문제를 정리했는데요. 이제 제 변압기 서브노트에 이렇게 10점짜리로 정리하는 부분의 뒷장에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몰펄스 변압기인데요, 제목이. 아몰펄스라는 뜻이 이제 비정질 자성 재료라는 뜻이라고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몰펄스 변압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읽어드리면 이제 정의, 개요. 아몰펄스 변압기란 고조파란, 전자파란, CT란, 수변전 설비란, 뭐 변압기란. 그래서 개요는 항상 이렇게 정의를 써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점관한테 나는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원리도 알고 있고, 특징도 알고 있고, 네가 물어보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안지에는. 그래서 읽어드리면, 아몰펄스 변압기란 변압기 손실 경감을 위해 기존의 규소 강판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아몰펄스 합금, 비정질 자성 재료로 이용한 아몰펄스 합금이요, 철, 규소, 붕소, 탄소를 이용한 자성재로 대처한 변압기이다. 그러니까 즉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몰펄스 합금을 이용한 그 자성재로 대체한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일 자체를 아몰펄스 합금으로 사용한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저번 두 번째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보고 계시다시피 아몰펄스 합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를 썼으니 제가 스터디원들과 공부하고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서브노트가 뭐 정답이다, 뭐 이렇게 쓰면 뭐 점수가 잘 나온다, 합격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공부할 때 스터디원들과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내용에 추가를 하고 보충할 거는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아몰펄스 합금을 썼으니, 그럼 아몰펄스 합금의 특징이 무언가에 대한 거를 답안지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질 자성 재료라고 해서요, 아몰펄스가 이제 비정질 자성 재료니까 비정질 재료 해서 이거의 특징은 혼합물을 용융한 금속 냉각시켜, 혼합물을 용융한 후 금속 냉각, 초당 106도씨로 이제 급속 냉각시켜 만들어진 재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자 배열이 불균일하여 자화가 잘 되는 특징입니다. 자석화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는 비정질 자성 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고유저항은 규소 강판에 비해 이 규소 강판을 대처한 아몰펄스 합금을 썼는데요. 규소 강판에 대해 고유저항이 이제 3배가 높다. 그리고 두께도 규소 강판 10% 얇다. 그래서 이제 규소 강판보다 이제 10% 얇아서 이제 와류손이 이제 절감된다는 이 아몰펄스 합금의 특징을 답안지에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화력을 비교인데요. 자화력을 비교해서 썼습니다. 이제 아몰펄스 변압기의 가장 특징은 이제 히스테리시스톤. 요 안에 이 바깥에 있는 이 루프가요, 일반 규소 강판의 히스테리시스톤인데요. 요 안에 있는 아몰펄스 합금은 그만큼 손실이 적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변압기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다시 올라와서 보시면 아몰펄스 변압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몰펄스 변압기를 설명하면 우리가 늘 공부했듯이 아몰펄스 변압기가 뭐고 뭐 변압기의 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아몰펄스 합금이나 자화력을 비교하냐. 이거는 저희가 공부할 때는 변압기의 뭐 1차측 권선이 뭐 2차측에 뭐 비례해서 뭐 전압이 유기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하는 답안지가 있고, 요 아몰펄스 변압기는 이 아몰펄스 합금의 특징이라든가 이 히스테리시스톤을 답안지에 더 언급하는 것이 좀 더 고득점이 나올 거라는 스터디언들과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이제 답안지의 방향은 저는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이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런 히스테리시스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반 규소광판의 면적은 이만큼 넓은데 아몰펄스 메탈은 요만큼밖에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니 요만큼 이 정도의 차이에 손실이 적다.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좀 보여주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답안지에 표현하게 됐습니다. 읽어드리면 아몰펄스 메탈은 보자력이 적고 투자율이 높아 히스테리시스톤이 적다. 이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메이커도 이런 히스테리시스톤 손실이 적다는 것들을 가장 크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테리시스톤 곡선은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할 때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쪽 부분이 이제 H가 자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B 자속 밀도인데요. 이제 자개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개를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증가시키면 자속 밀도도 따라서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한다는 이 표현이에요. 이 곡선이 이게 원래 시험장에서 이제 깨끗하게 그려지겠죠. 자개가 증가함에 따라 자속 밀도도 같이 증가합니다. 비례해서 같이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속 밀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무한대로 자속 밀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포화점에 가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속 포화 부분이거든요. 자개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자속 포화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 포화점을 이렇게 표시한 거고, 잔류자기는 잔류자기가 뭐냐면 자개를 이렇게 여러분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자개가 이렇게 이게 자속 밀도가 감소하게 돼서 이 0점에 이르러서 여기에 교차하는 부분을 잔류자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0으로 해도 이게 완전히 0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체든 한번 자화되는 성질을 가지면 자개를 줄여 없애도 어떤 일정한 자속 밀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자기다 해서 잔류자기라고 합니다. 이것을 더 0으로 자개를 더 마이너스로 해서 이것을 완전히 0으로 만들려고 자개 방향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계속 그 자개의 힘을 가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거 왜 흔들렸지? 자개를 가하게 되면 2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요 점에서 멈추거든요. 여기를 이제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잔류자개를 0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그 왼쪽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 여기에 이제 교차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어떤 한 점에 이르르면 더 이상 포화가 돼서 더 이상 변동, 여기 포화처처럼 더 이상 변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보자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스테리 곡선의 면적은 다시 그리면 자개가 증가함에 따라 잔류자개도 따라 증가하는데 어느 점에 이르면 이렇게 포화돼서 이 포화점에 이릅니다. 이거를 자개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해서 줄이기 시작하면
이 0점에 근방하는 여기에 교차하게 되는데 이걸 잔류작이라고 하고, 더 0을 만들기 위해 마이너스 방향으로 더 자개를 가하면 이 점에 교차해서 포화돼서 더 이상 또 이렇게 변동이 없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를 보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손실 곡선인데, 이것을 루프로 여러분들 같은 점을 찍어서 여기와 같은 점과 교차되는 점, 여기와 같은 점과 교차되는 점, 여기와 같이 교차되는 점을 루프로 연결하는 곡선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답안지에 그 아몰펄스 메탈은 히스테리시스톤을 경감한 변압기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답안지에 이제 서브노트에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면 아몰펄스 메탈의 철소는 14 정도인데 규소 강파는 120 정도의 손실을 발생하는 거고요. 아몰펄스의 동소는 160와트 정도의 손실을 발생하는데 규소 강파는 210 정도. 그러니까 아몰펄스 메탈이 그만큼 이런 철손이나 동손 부분에서 손실이 적다. 이것을 비교표로 해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를 올리면 이제 특징이거든요. 특징, 장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손실, 고강도, 내식성, 이제 부식이나 이렇게 침식이 잘 안 되는 이런 내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포화 자석 밀도가 낮다, 대형화, 주상 설치가 어렵다. 이제 포화 자석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코일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몰펄스 변압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같은 용량 대비 이제 덩치가 크다고 그러죠. 이제 덩치가 큽니다. 대형화가 되고 이제 5개나 주상 설치가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몰펄스 메탈의 높은 경도, 나쁜 취성으로 이제 제작이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취성이라는 말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빨간색 볼펜으로 적어놨는데요. 읽어드리면 나쁜 취성이라는 말은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물체의 소성 변형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가했는데 어떤 외부적으로 크랙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제 이게 정밀하게 이제 측정하면 이제 그 어떤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아몰펄스 변압기의 10점짜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는 아몰펄스 변압기에 대한 정의를 적었고 아몰펄스 합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의 원리 정도 이렇게 답안지에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25점짜리로 가면 답안지 생각을 다시 하셔야겠죠. 25점짜리로 가면 정의 써주고 변압기의 이론적 변압기의 원리 써주시고 이제 아몰펄스 합금의 특징이라든지 왜 손실이 적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살을 붙여서 답안지들을 좀 길게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몰펄스 변압기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렸고 아몰펄스 합금을 이용한 자성체로 대체한 변압기이다. 그래서 아몰펄스 합금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걸 설명드렸고 가장 우리가 전기 기사 때부터 많이 봐오던 그 히스테리 곡선의 그 손실이 이렇게 줄어든다. 이제 많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깥에 그려진 곡선은 일반 규소광판을 사용한 일반 변압기이고 아몰펄스 변압기를 쓰면 이렇게 이제 히스테리 곡선의 면적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만큼의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들을 답안지에 이 변압기에 대한 특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인데요. 이거는 이제 변압기 카탈로그 자료에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선과 동선, 아몰펄스와 규소광판을 비교했을 때 이 정도의 손실이 줄어든다.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인데요. 특징은 장점은 이제 저손실, 고강도, 내식성. 손실이 적다, 강도가 좋다, 뭐 내식성, 부식성이나 이런 거에 잘 견딘다. 하지만 단점은 이제 포화 자석 밀도가 낮기 때문에 코일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일이 커지기 때문에 변압기가 대형화가 되고 이제 주성 설치가 어렵다, 뭐 스페이스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이제 5개 설치가 어렵다는 거죠. 주상 설치라는 말이. 그리고 아몰펄스 메탈은 높은 경도와 나쁜 취성으로 제작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취성을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소성 변형을 거의 보이지 않고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변압기를 설명하는 제 변압기 서브노트에 이어져서 붙여진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제목을 아몰폴스 메탈 적고 그 답안지 양식대로 뭐 정의나 개요 적고 어떤 순서대로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셔야겠죠.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아몰폴스 변압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히스테리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생각돼서 그런 것들을 답안지에 표현했고 이대로 시험을 받고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시험 볼 때 그 채점관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채점관은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제가 공부했던 서브노트고 제가 중요시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몰폴스 메탈 변압기를 공부할 때 또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고 기본서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서브에 없는 또 기출문제 풀이집에 없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에 대한 아몰폴스 변압기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답안지에 더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다. 그게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합격자 서브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보다는 항상 자료를 찾아보고 기본서를 보고 여러분 언어로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의 자료가 있다면 그냥 참고 자료로 참고하셔서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게 동영상 올리는 부분에 제 블로그라든가 제 이메일 주소도 남겨놓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렵거나 좀 이렇게 어떻게 뭐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 주시면 제가 뭐 자료가 있거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그 한에서는 꼭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